침체와 고물가로 추석 대목장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습니다. 손님 발길도 줄고 좀처럼 지갑도 열리지 않다 보니 전통시장 상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자연산 송이가 자취를 감췄습니다.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농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주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청주시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해체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대면 검토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청주시가 지난 5년 동안 추진한 발티 터널이 개통됐습니다. 삶이 제오계로의 접근 시간이 30분에서 15분으로 단축돼 주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장사를 망친 전통시장 상인들이 추석 대목을 앞두고도 울상입니다.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장보기를 줄인 탓에 추석 대목장은 그야말로 옛말이 됐습니다. 최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청주 육거리 시장. 추석을 맞아 명절 음식과 제수용품을 준비하려는 발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고물가 여파로 장보는 규모가 많이 줄었습니다. 너무 비싸갖고요. 그냥 비싸려니 하고 사야 돼요. 딱 장차림 할 것만 이렇게 하려고 나왔어요. 기록적인 폭염으로 여름 장사를 망친 상인들은 예년 같은 추석 대목은 사라졌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값을 깎아주고 덤을 줘도 좀처럼 지갑이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또 3개씩 사시는 분이 거의 많지가 않아. 하나씩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또 가짓수도 줄이고. 평상시보다 조금 좀 바쁠 뿐이지 그렇게 예전같이 그런 성수기가 아니에요. 힘들어요. 여기 영업하시는 분들은 모든 하시는 분들이 다 아마 힘들어요.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전가게 상인들도 울상입니다. 판매량이 줄어 전 부칠 준비를 예년보다 절반 이상 줄였다고 말합니다. 작년 비해서 훨씬 적게 하죠. 올해는 자꾸 이제 힘들다고 그러고 하니까 준비를 많이 줄였어요. 다른 전통시장은 평소보다 발길이 조금 늘었을 뿐 대목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경기 침체, 고물가, 여기에 가을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인파로 넘치던 추석 대목장은 옛말이 됐습니다. CJB 최현석입니다. 추석 선물로 인기가 높은 자연산 송이가 올해는 자취를 감춰 농민들이 울상입니다. 9월까지 이어지는 역대급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아예 송이가 자라지도 못한 건데요. 이윤영 기자가 직접 송이 채취 현장을 따라가 봤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송이 채취에 나선 주민들. 가파른 산을 2-3시간씩 돌아다녀도 송이는 구경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예년 같으면 백로를 전후에 송이가 본격적으로 수확되지만 올해는 아직까지 단 한 개의 송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9월에도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이상 고온이 계속되는 데다 가뭄까지 겹치면서 송이가 아예 자라지도 못한 겁니다. 땅이 너무 건조하고 바짝 말랐고 먼지가 폭풍 난 이 상태에서는 버섯이 자라기란 아주 최악의 상황이라 올 추석 명절 대목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참 걱정입니다. 이곳 제천시 송계리 마을에서 추석 전후 40여일 동안 송이 채취로만 거둬들이는 수익은 약 4억 원. 채취 농민 1인당 약 2천만 원에 이릅니다. 명절 특수를 기대했던 농민들의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이유입니다. 지금 나온다면 한 120~30만 원 되들 건데 그 뒤에 우리가 송이 채취해서 공동 판매하면 통상 25만 원에서 30만 원. 1등품을 봤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5배 차이가 난다고 보죠. 전국적으로 9월 초엔 송이 공판에 들어가는 산림조합도 올해는 첫 공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수확량이 급감하면서 가격도 부르는 게 값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송이 1kg당 156만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본격적인 송이 출하 시기를 맞았지만 이상 기온 탓에 송이가 자취를 감추면서 올해도 금송이가 재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 모충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의 문제점을 다룬 CJB의 보도와 관련해 청주시와 국토교통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청주시는 해체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취약점이 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대면 검토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현재 건축물 철거 심의를 할 때 서류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제는 해체 계획서 작성자와 철거 업체가 직접 참여해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청주시와 철거업체, 건축사협회, 건축구조기술사 등 24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충동 건물 철거 사고 이후 해체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시 의견을 청취한 청주시는 해체 계획서 심의 방식을 바꾸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건축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건축심의위원회가 서류상으로만 해체 계획서를 심의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체 계획서 작성자와 철거업체가 직접 심의에 참여해 현장 여건을 설명하면 위원들이 적정성 여부를 따지게 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청주에서 진행된 심의 208건 중 단 7건, 3%만 재검토 조치가 내려졌는데 형식상 심의를 원천 차단해 사고를 예방할 구상입니다. 청주시 차원의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도 추진합니다. 큰 인명사고로 서울시와 광주광역시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든 것처럼 청주 여건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입니다. 저희도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 이제 어쨌든 그 매뉴얼은 지역 실정에 맞게 이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복수감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이달 말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과의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철거 건물 붕괴 사고는 어쩔 수 없었던 게 아니라 예견된 인재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CJB 연속보도 이후 해체 계획서 심의 단계에서 현장 상황을 꼼꼼히 따져보는 대면 검토 제도가 도입돼 건물 철거 현장의 안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충주 제옥의 마을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직동 발티에서 제옥의 도로가 오늘 개통했습니다. 시내 접근성이 30분에서 15분으로 대폭 줄어 주민 삶의 질은 물론 양방향 지역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안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살미면 제옥의 리로 군도 20호선이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왕복 2차선 도로가 이어진 곳은 직동 발티터널. 이 터널을 지나면 곧바로 충주 시내권으로 연결됩니다. 터널 옆으로는 도보나 자전거로 넘어갈 수 있는 길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동안 시내 한번 가려면 산길을 돌아 차로 30분 걸려 가야 했던 제옥의 리 주민들은 이동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너무 시내가 멀어서 운동을 하고 싶었는데 운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운동을 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직동 발티에서 살미면 제옥의 리를 잇는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된 지 올해로 15년째. 직동 발티 구간 도로 개설 이후 마지막 관문인 직동 발티 제옥의 도로 공사가 준공했습니다. 호암동에서 제옥에까지 기 개설된 데도 있고요. 금해 공사 터널하고 도로 공사가 확정되면서 다 완공이 되는 시설입니다. 터널 길이 415m, 도로 828m로 개설됐는데 특히 발티 터널은 현지 지형 요건에 따라 곡선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회전방향, 곡선방향이라고 하는데 터널 내에 이중으로 곡선화돼서 좀 타 지역에 비해서 미가는 아름답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직동 발티 터널과 제옥의 도로 건설에 투입된 예산은 335억 원. 살미면 문화리에 구상 중인 중원 종합 휴양 레저 타운과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친환경 리조트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관광객이 어딜 통해 가겠습니까? 시내를 통해서 터널을 거쳐서 접근할 겁니다. 시내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충주 직동 발티 제옥의 도로가 시내 권역은 물론
충주댐 인근 관광 활성화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구축 기간이 짧고 기존 도로를 활용해 트램에 비해 절반 이상 비용이 저렴한 무궤도 굴절 차량이 도시철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국내에선 아직 도입 사례가 없는데요. 대전시가 이런 장점을 살려 내년 말 시범 사업을 거쳐 앞으로 3호선 등에 추진 중인데 이 관련법 정비와 운영비, 국비 지원이 과제입니다. TJB 김철진 기자입니다. 도시철도급 수송 능력을 갖추면서 사업비는 절반 수준으로 구축 가능한 신교통수단 TRT입니다. 별도 선로 없이 바퀴로 도로 위를 달려 무궤도 굴절 차량, 무궤도 트램으로도 불리며 프랑스와 중국 등에서 운영 중입니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은 무궤도 트램의 도입 활성화를 위해 대전시가 국회에서 국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국내외 교통 전문가들은 버스 전용차로에 신호체계만 정비하면 도입할 수 있는 무궤도 트램이 신교통수단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사업비 문제로 지하철은 물론 트램과 같은 형태의 도시철도 구축도 쉽지 않은 요즘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란 겁니다. 경제성으로 보면 당연히 지하철이라든지 일반 트램보다는 인프라 건설 비용이 낮기 때문에 건설 기간을 굉장히 짧게 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내년 말 개통을 목표로 유성온천 사거리와 가수원 사거리를 잇는 도안동로 6.2km 구간에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후 3, 4, 5호선 도시철도망 일부 노선에 확대 도입할 계획입니다. 비용과 효과를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대중교통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하면 우리가 3, 4, 5호선에도 적용할 수 있다. 과제는 신교통수단의 법적 해석과 비용입니다. 무궤도 신교통수단은 도시철도가 아닌 간선 급행버스로 분류돼 사업비 지원도 적고 내구 연한도 3분의 1 수준으로 짧아 운영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법 정비와 예산 문제 해결이 필요한데 여야 정치인들은 물론 정부도 전국 도입에 앞서 대전시의 시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대전광역시와 또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예산 당국과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내 첫 무궤도 트램의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법령 개정 등을 위해 대전시와 국회, 중앙정부의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은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구성해 오늘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는 김태형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학생 피해 지원팀, 교원 피해 지원팀, 디지털 윤리 대응팀 등 6개 팀으로 구성했습니다. 김태형 TF 단장은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기조 아래 학생들에게 불법 합성물 제작 유포는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교육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어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제천 화재 참사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을 부결시킨 것을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제천 화재 참사는 전례가 없는 사회적 참사인데도 스스로 공동 발의한 조례안을 다른 사고와의 형평성을 들어 부결시킨 것은 도의회가 도민의 대변자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청주 육거리 시장을 방문해 명절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승우 충북도당 위원장과 이양섭 충북도 의장을 비롯해 당직자들은 제수용품을 구매하고 민심을 청취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단양군이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요 관광지와 시설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만천하 스카이워크, 고수동굴, 다누리 아쿠아리움과 온달, 천동 관광지 등이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됩니다. 새 단장한 단양 복합문화센터도 추석 당일만 빼고 정상 운영되며 올누림센터에 개관한 작은 영화관은 베테랑 2를 상영할 계획입니다.
2024 청주 전통 공예 페스티벌이 오늘 문화제조창에서 11일간의 일정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청주 전통 공예 페스티벌은 전시와 공연, 체험, 미디어 파사드 등 3개 섹션으로 진행되며 오칠장인 김성호 작가 등 지역 무형유산 11인과 국가무형유산 이수자 18인의 공예 작품 90석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대회 조직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정상 운영할 계획이라며 가족 단위 관람객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충북도가 옥천군 장계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발굴과 투자 재원 확보에 나섭니다. 충북도는 옥천군, 충북개발공사, 인지그룹 등과 체류용 관광시설 유치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장계 관광지 일대는 대청호 개발 규제로 관광 편익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올해 수변구역 일부가 해제돼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2024 꿈의 비행 결초보은 드론 축제가 오늘 보은 드론 교육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결초보은 드론 축제는 보훈교육지원청이 주관하고 보훈군이 후원하는 행사로 학생 2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양한 드론 경기들이 펼쳐졌습니다. 드론 체험과 경기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드론 활용법을 이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청주시는 청주동물원 사자 바람이의 딸인 암사자 이름짓기 전국민 공모 이벤트를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오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암사자는 지난달 20일 강릉동물보호소에서 청주동물원으로 이송됐으며 아빠 사자인 바람이와 상봉했습니다. 괴산군이 장안면 장암리 일원에 산림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했습니다. 이 마을에는 국비 등 63억 원이 투입돼 열병합 발전기와 목재칩 보일러 등 에너지 공급센터가 갖춰졌습니다. 괴산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난방용 열 에너지와 전기를 생산 공급할 수 있게 돼 장암리 일대 1,500가구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이지만 마음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오늘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 또 끝나지 않는 폭염으로 이래저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명절이 지나고는 모든 게 좀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